안녕하세요. 이번 다산중 1학년 2학기 기출분석 영상을 맡은 배선미 선생님입니다. 다산중 1학년 학생들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기출분석 영상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그리고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정말 전 범위가 출제되어서 너무 많이 출제되었죠. 기본도형부터 통계까지 2학기 전 범위가 출제되었고 문항수는 총 20문항으로 선택형 18문항, 논술형 2문항이 출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원별로 되게 골고루 출제가 돼서 기본도형은 6문항, 그 다음에 평면 5, 입체도형 5문항, 통계는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교과서 수준 문제들이 다소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이 한 12문항, 중문항을 8문항 정도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신 건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험을 봐서 이 시험 결과를 보고 내가 수학을 좀 하네 아니면 내가 수학을 좀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수학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죠. 누가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좀 나눠졌을 뿐이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수학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는데 보통 70% 이상이 지금 출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문항별로 분석해 놓은 건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14문제가 거의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에서 출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다 보면 제가 함정 문제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문항 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작도와 합동이라고 문제는 나왔지만 사실 작도 과정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다각형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풀어봤던 문제대로 풀었다면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었다면 함정에 걸려가지고 다소 오답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의 출제 유형에 따라 정리해 놓은 표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정 문제라는 게 바로 이 기출문제 12번입니다. 사실 이 기출문제 12번에 작도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도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지는 걸 찾는 거였는데 보통은 이렇게 여기 중단원 마무리 10번처럼 각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출문제에서는 60도라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작도의 원리보다는 정삼각형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이 저기 보시면 2번 문항이 원래 이 그림으로 따지면 틀린 문항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맞는 문항이 돼서 친구들이 오답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면서 친구들이 느꼈을 거예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지금 기출문제 논술형 1번을 보시면 중단원 마무리 6번과 7번이 같이 연계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번에 9의 4분의 1을 잘라낸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쇠구슬을 녹여서 이 부피의 배를 물어보는 문제가 같이 연관돼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볼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들이 섞어져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논술형 2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산중학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문제에 지금 보시면 사실은 작도와 합동에 관련된 문제지만 다각형의 성질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처럼 이렇게 융합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었을 때 삼각형 APF와 삼각형 BQA가 합동인 이유를 합동 조건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많이 풀어봤죠. 먼저
이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AF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각 BAF와 각 QBA의 크기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문제에서 AP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1, 2, 3번 조건에 의해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은 합동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삼각형의 합동을 표시하실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됐는지 표시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SA, S에 의해서 이렇게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는 합동을 통해서 합동을 증명을 했죠. 근데 각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뭘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각을 이용해야 됩니다. 합동을 통했어요. 그럼 합동을 통해졌기 때문에 대응각인, 사실은 문제에서는 저 AFP의 길이를 각을 구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 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AFP는 누구와 똑같기 때문에 BAQ와 똑같기 때문에 그 각 역시 B도가 되는 거고, 각 APF 역시 C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삼각형 APQ를 보시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이고 정육각형의 한 각은 120도이므로 우리는 B와 C가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A는요, 또 외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PR의 외곽이므로요. 그렇죠? A는 B와 C를 합한 60도가 또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와 C를 모두 합한 각은 몇 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필고사, 2학년 지필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작년 올해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은 서술형 세대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쓰는 시간을 꼭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에 빨리 객관식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연산 연습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산을 하실 때 시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타임워치를 가지고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1차 부등식 단원이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1차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죠. 방정식은 하나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 1차 부등식은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활용을 구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것도 했을 때 답을 꼭 자연수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주입에는 이렇게 많은 교재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학원과 차별되는 게 시험을 보기 전에 이 퍼펙트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각 수업 시간마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12문제씩 15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는 정확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매일 실전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술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1대1로 다 첨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쓰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도 2학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의 내신 퍼펙트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주입의 강사 배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